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요. 한 투자자는 110억 달러를 모아서 역사상 가장 큰 부실 채권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펀드는 1년 만에 연 31.5% 수익을 냈죠. 그가 바로 하워드 막스예요. 오크트리 캐피탈 창립자이자 워런 버핏이 가장 먼저 읽는다는 투자 메모로 유명하죠. 그는 1995년 오크트리를 설립한 이후 2009년까지 운용 자산을 730억 달러로 키웠어요. 두 투자자는 같은 2008년을 경험했는데요. 투자자 A는 패닉에 빠져서 모든 걸 손절했어요. 투자자 B는 오히려 더 샀죠. 10년 후 A는 자산이 반토막 났고 B는 수배로 불렸어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사이클을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예요. 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계절이 바뀌듯 순환해요. 사계절이 영원히 여름일 수 없듯 시장도 영원히 오르거나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이클을 읽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택시 기사님이 종목 추천을 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전문가는 차트를 보지만 당신은 사람을 보는 거죠. 역사를 보면 시장 사이클은 7년에서 10년 주기로 반복돼 왔어요.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까지요.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고요. 사이클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간의 심리 때문이에요. 시장이 오르면 사람들은 탐욕스러워지고 내리면 공포에 빠져요. 그리고 이 감정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극단으로 치달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평균 회귀예요. 너무 높이 올라간 건 결국 평균으로 내려오고 너무 낮게 내려간 건 결국 평균으로 올라와요. 이게 사이클의 자기 교정 메커니즘이죠. 날씨를 생각해 보세요. 폭염이 계속되면 결국 비가 오고 장마가 계속되면 결국 맑아지잖아요. 시장도 똑같아요. 너무 뜨거우면 식고 너무 차가우면 데워져요. 극단은 오래가지 못해요.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요. 사람들은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은행들이 무너지고 주식은 매일 폭락했죠. 부실 채권 가격은 바닥을 쳤고요. 그런데 하워드 막스는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공격적으로 움직였죠. 그는 1년 동안 펀드를 활성화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110억 달러의 1.6%면 연간 1억 6천만 달러 수수료인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진짜 바닥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고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졌을 때요. 그때가 바로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8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 1년간 연 31.5% 수익을 냈어요. 2008년에서 2010년 동안 오크트리는 133억 달러를 모금했는데 이건 전체 부실 채권 펀드 모금액의 25%예요.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가 가장 큰 기회였던 거죠. 일반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대부분 2008년에 패닉셀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 이후 시장이 회복되고 나서야 다시 들어왔죠. 이미 좋은 가격은 다 지나간 후였어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하워드 막스는 역발상 투자자예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공격적으로, 남들이 무심할 때 조심스럽게 움직이죠. 이게 그가 가장 강조하는 원칙이에요. 하워드 막스는 강세장을 3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소수만 믿는 단계. 두 번째, 대부분이 인정하는 단계. 세 번째, 모두가 영원하다고 믿는 단계죠. 위험한 건 세 번째예요. 1단계는 극소수만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2008년 말, 2009년 초가 딱 이 시기였죠. 대부분이 여전히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워드 막스 같은 사람들은 기회를 봤어요. 2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인정해요. 뉴스에서도 회복 신호가 보이고 실적도 좋아지죠. 이때가 적정 구간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초기 기회는 지났어요. 3단계는 모두가 상황이 영원히 좋을 거라고 믿어요. 주변 모든 사람이 주식 이야기하고
택시 기사님도 종목 추천하고 SNS는 수익 인증으로 도배되죠. 이때가 가장 위험해요. 그럼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변을 관찰하세요. 첫째, 친구들이 주식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나요? 둘째, 투자 경험 없는 사람들까지 들어오나요? 셋째, 언론이 매일 신고가 기사를 쓰나요? 신호 하나. 2006년, 2007년에는 모임만 가면 부동산과 주식 이야기였어요. 2020년에도 그랬죠. 코인, 테슬라, 게임스탑 이야기로 도배됐어요. 반대로 2008년, 2009년에는 아무도 투자 이야기 안 했죠. 신호 둘. 평소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계좌를 열기 시작하면 과열이에요. 엄마, 이모, 삼촌까지 주식한다고 하면 조심해야 할 때죠. 반대로 아무도 관심 없으면 기회예요. 신호 셋. 언론이 매일 신고가, 역대급, 대박 같은 단어를 쓰면 과열이에요. 반대로 패닉, 붕괴, 최악 같은 단어만 나오면 기회일 수 있죠. 언론은 항상 현재 감정을 증폭시켜요. 2006년에 투자자 A와 B가 각각 1천만 원씩 가지고 있었어요. A는 2007년 고점에서 다 넣었죠. B는 참고 기다렸다가 2009년 바닥에서 넣었어요. 10년 후 차이는 얼마였을까요? A는 2008년 폭락으로 반토막 났다가 10년 후 겨우 원금 회복 수준이었어요. B는 바닥 가격으로 사서 10년간 3배 이상 수익을 냈죠. 똑같은 기간, 똑같은 금액인데 타이밍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1천만 원을 30년 투자하면요. 사이클 타이밍으로 연 20% 수익 내면 약 23억 원이에요. 바이앤홀드로 S&P 500 연 9.1% 수익이면 약 1.3억 원이죠. 타이밍 차이가 이렇게 커요. 하워드 막스의 핵심 원칙 첫 번째예요.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평범한 결과만 나와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조심해야 해요. 워런 버핏도 똑같이 말했죠. 핵심 원칙 두 번째예요. 가치와 가격을 분리해서 봐야 해요. 2008년에 은행들이 망하진 않았어요. 단지 가격이 폭락했을 뿐이죠. 좋은 회사인데 나쁜 대차대조표. 이게 하워드 막스가 찾는 거예요. 2008년 당시 JP 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은행들이 폭락했어요. 사람들은 다 망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워드 막스는 이 회사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헐값에 채권을 샀고 몇 년 후 큰 수익을 냈죠. 핵심 원칙 세 번째예요. 확률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시장 바닥을 정확히 맞출 순 없어요. 하지만 지금이 바닥에 가까운지 천장에 가까운지는 알 수 있죠. 확률이 유리한 쪽에 베팅하는 거예요. 하워드 막스도 실수한 적 있어요. 2006년에 이미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움직였는데 시장은 2007년까지 1년 더 올랐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대를 너무 앞서가면 틀린 것과 구별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와요. 완벽한 타이밍은 불가능해요. 정확한 바닥과 천장을 맞출 순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인 구간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걸로도 충분해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워드 막스가 만든 시장 심리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경제가 좋다, 위험이 없다, 모두가 낙관적이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위험 신호예요. 반대로 경제가 나쁘다, 위험이 크다, 모두가 비관적이다. 이러면 기회 신호죠. 이걸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낙관적인가요? 비관적인가요?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아예 안 하나요? SNS에 수익 인증이 많나요? 손실 인증이 많나요? 이게 바로 온도계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이클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걸려요. 단기 수익을 기대하면 안 돼요. 하워드 막스는 1년 동안 수수료 1억 6천만 달러를 포기하고 기다렸어요. 인내가 핵심이에요. 그럼 오늘 당장 뭘 할까요? 하워드 막스 사이클 투자를 실행하는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초보자도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1단계. 오늘부터 주변을 관찰하세요. 이번 주말 쇼핑몰 가면 어떤 가게에 사람 많은지 보고요. 친구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세요. 투자 이야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메모하세요. 2단계. 언론을 모니터링하세요.
매일 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돼요. 신고가, 대박, 역대급 같은 단어가 많으면 과열이에요. 폭락, 패닉, 최악 같은 단어가 많으면 공포죠. 한 달만 체크해도 패턴 보여요. 3단계, 온도 점수를 매겨보세요. 0도는 극심한 공포, 50도는 중립, 100도는 극심한 탐욕이에요. 주변 관찰과 언론 분석을 합쳐서 지금이 몇 도인지 판단해 보세요. 70도 이상이면 조심, 30도 이하면 기회예요. 4단계, 온도에 따라 현금 비중을 조절하세요. 70도 이상 과열이면 현금 비중 높이세요. 30도 이하 공포면 현금 비중 낮추고 매수하세요. 50도 중립이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유지하고요. 5단계, 매달 기록하고 복귀하세요. 온도가 몇 도였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써두세요. 6개월, 1년 후 돌아보면 내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여요. 이게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주의할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단기 수익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이클은 몇 년 걸려요. 2009년 바닥에서 사도 2011년까지 기다려야 본격 수익이 났어요. 조급하면 중간에 포기해요. 함정 두 번째, 완벽한 바닥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닥 근처에서 사면 돼요. 정확히 최저점에서 살 필요 없어요. 20-30% 올라간 후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것보다 바닥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나아요. 함정 세 번째, 확증 편향 조심하세요. 내가 매수했으면 좋은 뉴스만 보이고 매도했으면 나쁜 뉴스만 보여요. 온도 점수를 객관적으로 매기려면 양쪽 의견을 다 봐야 해요. 실전 연습 방법이 있어요. 과거 차트를 보면서 그때 온도가 몇 도였을지 맞춰보세요. 2007년, 2020년 초, 2021년 말은 몇 도였을까요? 2008년 말, 2020년 3월은요? 과거 연습이 미래 판단력을 키워줘요. 초보자는 얼마로 시작할까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연습하면서 감을 익히는 거예요. 온도 측정이 익숙해지면 그때 금액을 늘려도 늦지 않아요. 바닥 근처라고 판단되면 한 번에 다 넣지 마세요. 3-4번에 나눠서 사세요. 첫 번째 매수 후 더 떨어지면 추가로 사고 오르면 일부만 산 거니까 후회 덜해요. 분할이 심리적 안전장치예요. 가장 어려운 게 감정 통제예요. 2008년 같은 공포 속에서 사는 건 정말 무서워요. 주변 모두가 세상 끝난다고 할 때 반대로 가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원칙과 기록이 중요해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동료를 찾으세요. 사이클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매달 온도 점수를 공유하고 의견 나누는 거예요. 혼자보다 함께하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쉬워요. 하워드 막스의 투자 메모를 읽어보세요. 오크트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는 40년 넘게 시장을 관찰하면서 얻은 통찰을 공유해요. 전설적 투자자에게 직접 배우는 거죠. 정리할게요. 첫째, 남들과 반대로 행동하세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 내고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조심하는 거예요. 하워드 막스가 2008년에 보여준 것처럼요. 둘째, 시장 온도를 측정하세요. 주변 관찰, 언론 모니터링, 온도 점수 매기기예요. 70도 이상이면 조심, 30도 이하면 기회예요. 초보자도 할 수 있어요. 셋째, 인내하세요. 사이클은 몇 년 걸려요. 하워드 막스는 1년간 수수료 1억 6천만 달러를 포기하고 기다렸어요. 완벽한 타이밍은 불가능하지만 바닥 근처에서 사면 충분해요. 하워드 막스는 말했어요. 평범한 투자자도 시장 사이클을 읽을 수 있다고요. 전문가는 복잡한 모델을 보지만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보면 돼요.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눈 크게 뜨고 관찰하세요. 오늘은 하워드 막스의 사이클 투자와 시장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스 클라만의 리스크 관리 바이블, 손실 없는 투자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세요. 지금까지 투자가 쉬워지는 경제학 투시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